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 확정을 위한 면접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은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지역 현안을 후보자에게 묻는 이른바 AI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장에 출마한 강기정, 김혜경, 이용섭, 정준호 예비 후보가 중앙당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중앙당과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구청장과 시장군수 후보자 면접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민주에 정말 헌신할 거고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심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면접 심사를 통해서 광주시당은 이번 주 중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 중 TV토론, 당원과 일반 시민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거쳐 이달 28일 전후로 공천을 마무리합니다. 광주시당보다 하루 늦게 면접에 들어가는 전남도당은 18일쯤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다음 달 초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공천 후보를 확정하고 본선 채비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에 주기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전남지사 후보에 이정현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 광주 2곳, 전남 5곳의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경실련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요구하는 지역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송갑석 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성명에서 공천관리위원 명단 비공개와 고무줄 공천 기준은 물론 절차를 무시한 청년 여성 선거구 지정 등 민주당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송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외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광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인수위원회에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병원을 중심으로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메디헬스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합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담양군과 진도군은 모두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따라서 불출마하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담양군수와 진도군수 후보들을 유승용, 박지선 기자가 차례로 소개합니다. 현 군수가 내리 3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군정을 맡은 뒤 물러나 담양군수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3차례 연속 군의원을 지내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김정호 후보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확대와 청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서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농업 브랜드를 육성시켜서 발전해 나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간부 출신인 이병로 후보는 40년에 이르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예산 비중 확대와 복지 강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 농업 예산이 전체 군 예산의 약 22%입니다. 그걸 30%까지 늘리겠다. 늘려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차례 군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최화삼 후보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농민의 중심, 서민의 중심, 소외계층의 중심으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람의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군의원을 지낸 김기석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대안적인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성, 청년, 노인이 함께 올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 건립해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담양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진도는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군수 자리에 7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상원 후보는 군의원 경험을 살려 노인과 농축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령화 되는 사회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현 후보는 집권당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도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소통해서 좀 더 잘 사는 진도, 더 살맛 나는 진도를 만들겠습니다. 김희수 후보는 국민 소득과 인구 증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업수산업 발전을 통하면서 환경하고 접목을 해서 관광하고 같이. 박인환 후보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바탕으로 농어업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들이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판로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양래 후보는 인력과 교육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문제라든가 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이재각 후보는 관광과 농수산업을 결합시켜 산업 기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4차 산업 트렌드를 융합시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이한주 후보는 도시재생과 진도의 예술 자원을 활용해 인구 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여야와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진도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후보 단일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55명으로 이틀째 10,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 동구의 요양병원에서 94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7,40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의 병원과 요양시설 7곳에서 112명이 감염되는 등 신규 확진자 8,447명이 추가됐습니다. 요 며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졌죠.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가끔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전남 북부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22도 예상됩니다. 구례 21도, 광양 18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과 장흥은 19도, 완도는 18도 보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해상에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1에서 3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 원도심에서 세월호 8주기 기록 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예술가가 참여한 길거리 전시와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조형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6일 오전 10시에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장흥군이 9년 만에 국제 슬로시티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본부는 어제 장흥군에 슬로시티 인증서와 인증기를 전달했습니다. 장흥군 전역에 대한 슬로시티 인증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유치면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받았지만 2013년 재인증에 탈락했고 9년 만에 재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시설인 국가 AI 데이터센터 공정률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로 70여 가지 종류의 실증 장비와 데이터를 제공해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올해 안에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광주시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